falls within. Crack in the stone. Seed in the dark. Breathe, becoming. 자, 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한 사람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속마음과 어떠한 러브레터, 어떤 편지를 나에게 보내왔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애운 기준으로 해서 풀 건데요. 연애운을 기준으로 해서 풀지만 내가 어떠한 대상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해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카드의 배열이 흔하게 누가 조심스럽게 좋아한다 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전체 흐름이 훨씬 더 좀 극적이죠. 끝난 줄 알았던 연애에 대한 감각이 한 사람 때문에 갑자기 무너지고 그 감정이 익숙한 인연을 통해서 시작이 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은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하고 좀 비밀스러운 면이 있어요. 사람이 없는 정적이 아니라 감정은 이미 크게 발생했는데 현실적인 언어로 번역이 되지 않는 상태에 가까워 보인다. 뭔가 사람들이 마음은 지진처럼 느끼면서 행동은 뭐랄까? 기상청처럼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카드 전체적인 느낌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1번 분들의 연애운이 어떤 온도와 분위기에 놓여져 있는지부터 살펴보자면요. 10 오브 소드거든요. 현재의 연애에는 뜨겁기보다 완전히 식고 난 뒤에 어떤 새벽의 공기 같습니다. 단순하게 연애운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는 한 사람에 대한 기대가 끝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애매한 연락을 더는 붙잡지 않게 되고 반복해서 상처받던 패턴들이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는 예전 방식으로는 못 만나겠다라는 결론이 생기신 걸 수도 있고요. 사랑보다 회복과 자기보호가 먼저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의 연애운이 현재 빈자리라기보다 철거가 끝난 자리라고 보여져요. 이전 관계의 가구는 치웠는데 아직 새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은 비어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다음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겠다. 뭔가 카드가 더 타워까지 나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연애판이 죽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일반 분들의 마음을 닫거나 기대를 포기한 직후 누군가의 감정이 예상 밖으로 크게 흔들린다라는 구조감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조용하지만 그 조용한 밑에 이미 균열이 생겨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연애운은 한 관계의 피로와 기대가 끝난 뒤에 차가운 새벽이지만 바로 그 공백 속에서 예상 못했던 감정의 충격이 발생하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우리 1번 분들 주변에 1번 분들이 유독 신경 쓰거나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타워 카드는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걸 얘기해주고 있죠. 다만 이 사람이 1번 분들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좋아해온 사람이라기보다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 감정을 부정할 수 없게 된 사람에 가깝지 않을까. 원래 이성으로 안 봤다가 지인이나 어떤 편안한 사람으로 생각했다가 관심이 없다고 스스로를 믿어왔다가 혹은 다른 관계나 일에 집중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1번 분들이 자기 타입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계기 때문에 그 전제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지? 이 관계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잖아 라는 그 충격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이 사람은 마음이 커졌다고 바로 다정해지기보다 오히려 갑자기 어색해지고 시선을 피하고 평소보다 말이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 자체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호감을 느낀 게 아니라 자기의 내부의 질서를 무너뜨린 그 호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호감인가, 경쟁심인가, 더 타워만 보면 단순하게 집착이나 충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스트렝스 카드의 6 오브 컵까지 이어져서 나왔기 때문에 단순한 경쟁심보다 감정적인 호감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더 강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 사람은 우리 1번 분들을 어떤 순간부터 다르게 보기 시작했을까요? 상대방이 1번 분들을 이성으로 느끼기 시작한 순간은 화려하게 외모라든지 1번 분들의 노골적인 플러팅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1번 분들이 어떠한 힘을 부드럽게 사용한 순간을 그 모습을 본 순간인 것 같은데요. 누군가에게 예민하게 굴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장면일 수 있겠고요. 화날 만한 상황에서 굉장히 침착하게 정리를 하고 좀 대응한 모습에서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겠고, 힘든데도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그 모습에서 우리 1번 분들에게 호감을 크게 느끼신 게 아닐까. 더 타워와 스트렝스 카드까지 같이 연결하자면 상대방이 1번 분들이 단순하게 외모, 매력 그런 것으로 치중해서 호감을 느꼈다기보다 이 사람은 감정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강한데 굉장히 거칠지 않다라고 느끼면서 호감을 느낀 거죠. 외적인 계기일 수 있나요? 있어요. 스트렝스 카드는 외적으로 머리를 묶는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남자분들이라면 머리를 좀 시원하게 깎고 온 순간이라든지 누군가를 안아주거나 챙겨주는 그 손, 단단한 눈빛 뒤에 살짝 풀리는 그 미소, 카리스마라고 하죠. 부드러운 카리스마. 화가 났지만 그 화를 다 표출하지 않고 표정을 다 다스릴 줄 아는 그 얼굴에서 힘과 절제에 대비해서 이성적인 매력을 느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완전하게 낯선 사람이라기보다 이미 1번 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원래 알던 1번 분들과 새롭게 본 1번 분들 사이에서 충격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분들을 알아볼 수 있을 만한 현실적인 힌트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6 오브 컵은 완전한 유패라기보다 익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지인일 확률이 높죠. 친구의 친구일 수도 있고, 예전에 가까웠다가 멀어진 사람일 수도 있고,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연결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기억력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1번 분들이 예전에 했던 말을 잘 기억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작은 취향을 잘 기억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친해지면 좀 장난기가 있어 보이고요. 어린 시절, 과거 이야기, 추억을 되게 자주 꺼내시는 분들인 것 같고, 겉보다 굉장히 감성적인 것 같거든요. 익숙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더 다정한 느낌을 보여주실 겁니다. 이 사람은 1번 분들에게 예전에 네가 그랬잖아, 이런 말 했잖아, 그때 기억이 나? 너 이런 거 좋아했지? 예전이랑 좀 많이 달라졌네? 와 같은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말들을 잘 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재보다 과거를 더 많이 기억한다라는 것이거든요. 학창시절의 인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동네 친구라든지 오래 다닌 공간에서 되게 자주 봤던 분들일 수도 있어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연결을 받으신 분들일 수도 있겠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의 신호는 6 오브 컵처럼 따뜻하고 명확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다음 카드가 문이라서요. 익숙함을 핑계로 다가오면서 감정을 숨겨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앞으로 이 사람이 1번 분들에게 보여줄 가장 현실적인 신호는 더 문 카드입니다. 직접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2번 카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카드이기도 해요. 현실적으로는 늦은 시간에 연락해 올 수 있겠고요. SNS를 계속 확인한다든지 의미심장한 노래나 문장을 올려놓고 뭔가 싶은 정도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느낌을 주실 수 있겠다. 감정적인 고민을 1번 분들에게만 털어놓을 수도 있고요. 우연을 가장해서 마주치려고 한다든지 뭔가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다시 거리를 둔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느낌을 드실 수도 있겠다. 시선 자체는 자주 오고 가는데 말은 또 애매한 거인 거죠. 말은 애매한 느낌. 그러니까 더 문은 호감이 있으면서도 두려움과 상상이 섞인 행동력을 보여줄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번 분들에게 끌리지만 거절이 무섭고요. 관계가 망가질까봐 걱정하고요. 1번 분들의 마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를 현재에 투영할 수가 있어요. 호감으로 착각하기 쉬운 행동들, SNS를 자주 본다라는 거, 감성적인 말을 자주 한다라는 거, 새벽에 연락을 해온다는 거, 이것만으로 확정짓기 어렵거든요. 진짜 호감인지 신호를 보려면 그것이 반복이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둘만의 대화를 만들려고 하는지, 현실에서 시간을 본인에게 쓰는지, 약속을 실제로 나에게 잡아오는지,
애매모호한 말 다음에 행동력이 따라오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늦은 연락, 우회적인 질문들, 반복되는 시선과 감정 공유처럼 좀 애매모호한 신호를 보내올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시간과 행동이 따라오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우리 1번 분들의 연애 흐름, 관계 진전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까요? 더 하이프리티스가 나옵니다. 이 미래는, 가까운 미래는 바로 공식 관계로 확정되기보다 더 지켜봐야 되는 흐름이 강하게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서로 감지하고는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감정들이 있고요. 둘만 아는 긴장감, 텐션이 생길 거예요. 감정은 깊어지는데, 감정 자체는 깊어지는데 공개 표현이 적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관계가 좀 비밀스럽고 내면적으로 흘러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더 문카드의 하이프리티스 조합은 감정 자체는 분명히 깊은 건 맞아요. 근데 행동과 말이 좀 부족한 조합이거든요. 서로 신경 쓰는 것도 맞고, 근데 고백이 늦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백보다 은밀한 친밀감이 먼저이시지 않을까. 진전의 가능성 자체는 있어요. 다만 자동으로 진행되진 않겠다. 오라클 카드의 오픈 유어 하트. 말하는 건 무조건 먼저 고백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상대방이 다가올 때 차갑게 끊지 않기.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오기. 작은 호감에는 작은 반응을 줘야 된다. 만남 제한을 계속 피하지 않는 거, 상대가 알아서 다 알아주길 기대하지 않는 거, 그런 부분들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셀러브레이트 디퍼런시스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둘의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한쪽은 감정을 직감으로 느끼고 있고, 한쪽은 행동으로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 한쪽은 빠르게 좀 흔들리고, 그래서 표현 방식이 다르고 마음이 없다고 단정을 하면 관계를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 오픈 유어 하트. 이번 배열의 해답은 완전한 무방비가 아니라 반응을 숨기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을 활짝 열 필요는 없지만 계속 잠긴 문을 보여주신다면, 계속 잠긴 문처럼 군다면 상대방은 더 뭔가 하이프리티스처럼 그 안에서 평생 암호 해독만 하게 된다는 거죠. 연애가 아니라 어떤 방탈출 카페처럼. 자, 이 관계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뭔가 감정이 없어서 조용한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너무 예상 밖으로 커져서 서로 말보다 눈치와 직감으로 버티는 관계인 것 같고요. 작은 솔직함이 있어야 숨은 호감이 현실적인 연애 사건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분들이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편지를 보내왔는지 조금 카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편지 형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지금 현재 속마음. 운명이라고 나는 너를 보면서 느꼈어. 너가 너무 내 이상형이고 너는 너무 부드럽고 아름다워. 내 눈에는 최고야. 너에게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오래 고민을 했던 것 같아. 사실 나는 우리 사이에 어떤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려고 했어.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이미 늦었다고 혼자 결론을 내리고 끝내려고 했어. 마음을 접었다고 생각하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끝냈다라고 생각한 뒤부터 네가 더 선명해지더라. 처음부터 너를 이렇게 봤던 건 아니야. 나는 너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 1번이 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관계가 어디까지인지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믿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거든. 네가 힘든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모습들, 누군가를 배려하면서도 네 기준을 잃지 않았던 태도들, 강한데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보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 그때 처음으로 네가 다르게 보였어. 나는 강한 사람은 항상 차갑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너는 강해서 오히려 부드러울 수 있는 사람이더라. 근데 내가 보니까 너는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드러울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게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았어. 그리고 너와 있었던 예전 장면들이 자꾸 떠올라. 네가 무심코 했던 말, 웃던 표정, 별거 아니었던 대화까지. 그때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전부 다른 의미로 돌아오는 것 같아. 아마 내가 왜 갑자기 어색해졌는지 모를 거야. 가까워지고 싶으면서도 피했고 말을 걸고 싶으면서도 괜히 평범한 척했어. 네가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신경 쓰이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
나도 내 마음을 확신하지 못했거든. 좋아한다고 인정하는 순간 지금의 관계마저 잃을 것 같았어. 우리는 꽤나 다른 사람일지도 몰라.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도, 관계를 받아들이는 속도도, 상처를 숨기는 방법도 다를 수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그 차이 때문에 더 너를 알고 싶어져. 네가 나와 같아서 끌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한 방식으로 세상을 견디는 사람이라서 마음이 갔던 것 같아. 아직 내가 당당하게 네 앞에서 서서 모든 걸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어쩌면 나는 또 애매한 말만 남기고 물러날 수도 있겠다. 내가 감정을 숨기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솔직해지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거든. 그래도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해. 내가 조용했던 건 아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야. 오히려 생각보다 마음이 커져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던 거지. 네가 내게 문을 활짝 열어주길 바라는 것도 아니야. 다만 내가 조금씩 다가갈 때 완전히 다친 사람처럼만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도 서두르지 않을게. 네가 불편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보다 행동으로 내가 보여주려고 할게. 끝난 줄 알았던 내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 사람이 1번이 너야. 언젠가는 너의 앞에서 숨기지 않고 이 마음을 다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때는 네가 나를 한 번쯤은 다르게 봐줬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요. 나는 너를 포기한 뒤에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본인에게 크게 흔들렸는지를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1번 분들이 강하면서도 다정한 사람이란 걸 본 순간부터 완전히 반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자, 우리 1번 분들이 생각하는 그분들이 보내온 편지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카드가 보내준 메시지 다 읽어드렸고요. 1번 분들에게 도움이 되신 것이 한 가지라도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슈퍼땡스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1번 분들의 러브레터 여기까지 갈게요. 자, 우리 2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나에게 온 러브레터인데요. 2번 분들이 한 사람을 생각해 주시고 그 사람이 속마음과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애운 기준으로 해서 풀어드릴 건데요. 내 상황과 내가 보고 싶은 어떤 그 상황에 몰입하셔서 들어주셔도 무방합니다. 전체적이게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관심이 단순하게 관찰보다 감정적인 호감에 가까워 보여요. 다만 상대방이 머릿속에서 상황을 너무 많이 시뮬레이션해서 행동의 속도가 좀 느릴 수 있겠네요. 전체적인 우리 2번 분들의 연애운 어떤 온도와 분위기 위에 놓여 있을까요? 휠 오브 포춘입니다. 현재 연애운은 정체돼 있다가 방향이 바뀌는 시기를 말해주고 있죠. 완전하게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이전까지 반복되었던 패턴과는 좀 다른 흐름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과 다시 마주친다든지 평범했던 지인이 갑자기 신경 쓰인다든지 새로운 모임이나 업무에서 접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휠 오브 포춘이 우리 2번 분들 자체가 억지로 끌고 가는 연애라기보다 환경과 타이밍이 사람을 만나게 하는 연애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가 있나를 집안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일정, 동선, 모임, 업무에 대한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다음 카드가 퀸 오브 컵스라서요. 단순하게 연애 가능성만 열린 게 아니라 실제로 감정적으로 우리 2번 분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운만 열린 그런 비어있는 판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감정을 가진 사람이 이미 들어와 있거나 곧 선명해질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의 현재 연애운은 정체가 풀리면서 우연한 만남과 환경 변화가 인연을 움직이는 어떤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분들 주변에 이번 분들을 유독 신경 쓰거나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퀸 오브 컵스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이 사람의 관심은 경쟁이나 가벼운 호기심보다 정서적인 호감과 배려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상대방이 이번 분들을 볼 때 단순하게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의 기분이 어떤지, 말투가 평소와 다른지, 힘든 일이 있는지, 주변 사람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이번 분들이 편안해 보이는지와 같은 감정적인 변화를 세심하게 살필 수 있어 보여요. 이 사람은 말보다 분위기를 잘 읽는 편이라서요. 이번 분들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상태를 눈치를 챘을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보여질 수 있는 모습들은 이번 분들의 표정 변화를 빨리 알아챈다든지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을 들어주려고 할 수 있겠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하는 개인적인 질문을 해올 수 있어요. 이번 분들에게만은 되게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다만 퀸 오브 컵스는 감정은 깊어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카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호감은 있지만 상대방이 이번 분들 감정을 먼저 확인하려고 하는 타입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퀸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여성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성별보다 감정적으로 섬세하고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번 분들을 마음에 둔 사람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관심은 외적인 호기심보다 이번 분들의 감정과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는 진짜 정서적인 호감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번 분들을 어떤 순간부터 다르게 보기 시작했을까요? 3개의 펜타가 나오네요. 상대방이 이번 분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계기는 무언가를 함께 하거나 이번 분들만의 그 실력, 이번 분들의 실력과 태도를 본 순간이에요. 이 카드가 말하는 장면은 상당히 현실적이거든요. 직장에서 함께 업무를 처리한다든지 학교나 수업에서 과제를 수행한다든지 모임 준비나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들, 누군가와 협업하는 모습을 봤다든지 이번 분들이 맡은 역할을 책임감 있게 해낸 그 모습. 상대방은 이번 분들이 예쁘게 보인 그 순간보다 이 사람은 함께 일하거나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낀 순간부터 마음이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퀸컵이 감정적인 관심이고 3 오브 컵이 아니라 3 오브 펜타가 협업과 실력의 카드라서 이 사람이 이번 분들을 마음도 섬세한데 현실적이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보기 시작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설레는 상대가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를 만들어도 괜찮다라고 느낀 거죠. 감정이 오래됐을까요? 최근일까요? 라는 질문에는 휠 오브 포춘과 3 오브 펜타를 같이 본다면 알 수 있어요. 오래전부터 희미하게 알던 사람이라도 최근 환경 변화나 함께한 일을 계기로 해서 감정이 구체화됐을 가능성이 크죠. 이 사람은 우리 이번 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모습을 본 그 순간 이번 분들을 단순한 지인에서 함께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이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힌트를 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9 오브 소드거든요. 이 사람 눈에 띄게 밝고 자신감 넘치는 인물일 가능성 높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속으로 생각이 많고요. 걱정이 많고 생각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일 수 있겠어요. 실수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실 수도 있겠고 사소한 말을 되게 오래 곱씹는 성격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의 긴장도가 좀 크다. 최근에 이분들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시험이나 진로 고민이 있으실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가족 문제, 아니면 수면 부족일 수도 있어요. 연애에 대한 실패의 후유증을 겪고 계신 분들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에게 마음이 있어도 지금 다가가도 될까라는 걱정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죠. 이번 분들 앞에서 자꾸 로봇이 된다든지 뚝딱뚝딱 말이 꼬이고 뭔가 행동이 이상하다든지 평소에는 잘하던 사람인데 이번 분들 앞에서는 되게 실수를 자주 한다든지 이분들 메시지를 쓰더라도 되게 지우거나 다시 쓰거나 답장을 되게 오래 고민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3 오브 펜타의 9 오브 소드, 일과 학교, 프로젝트, 환경에서 본 사람, 특히 자기 능력이나 평가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다 라고 읽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잘해내는 모습을 보고 호감이 생겼지만 동시에 자신과 비교하면서 위축됐을 가능성들도 있어요.
이 사람은 2번 분들과 함께 일하거나 공부하는 생활권에 있는 분들 같죠. 겉보다 걱정이 많고 2번 분들 앞에서 유독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조절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어떤 신호를 보여줄까? 앞으로 2번 분들에게 보여줄 가장 현실적인 신호. 투 오브 펜타는요, 상대방의 신호가 한 번에 확실하게 나오기보다 바쁜 일정 속에서 접점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방식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어떤 플러팅일까요? 일정이나 스케줄을 자주 물어볼 수 있고요. 여러 사람 사이에서도 2번 분들 쪽을 계속 본다든지 2번 분들을 챙겨준다든지 가까워졌다가 바빠서 다시 뜸해지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처음부터 2번 분들 좋아합니다 라고 밝히기보다 자기 일상 안에서 2번 분들을 넣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거죠. 나인 오브 소드 때문에 마음은 복잡하고 투펜타 때문에 행동도 오락가락할 수가 있겠다. 연락이 늘었다가 줄어들고요. 관심이 보였다가 바빠지고요. 만남을 제안했다가 일정 때문에 또 미루는 그런 흐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걱정과 어떤 현실 일정이 뒤섞인 모습일 수가 있겠다. 단순하게 업무 연락을 자주 한다고 호감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꼭 필요하지 않은 대화도 이어가는지, 업무가 끝난 뒤에도 연락을 해오는지, 2번 분들을 위해서 일정을 조정하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상대방이 바쁜 상황 속에서도 2번 분들의 일정에 맞추고 사소한 연락과 만남의 이유를 계속 만드는 방식으로 호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조만간 2번 분들의 연애 흐름은 관계 진전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까요? 페이지 오브 펜타입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화려한 고백보다 작지만 실질적인 시작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어요. 페이지 오브 펜타는 감정을 크게 선언하는 카드가 아니라 연락을 굉장히 꾸준하게 시작할 수 있고요. 커피나 식사에 대한 약속을 잡힐 수도 있고요. 앞으로 다시 만나기 위한 계획을 짜겠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현실에 발을 붙이는 움직임일 것이다. 그러니까 좋아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다 해서 완전히 멈추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서툴고 속도는 느려도 작은 행동 하나는 실제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투펜타에서 일정과 상황을 조율하고 페이지 오브 펜타에서 구체적인 기회를 제안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전의 속도, 빠른 고백은 낮고요. 연락과 접점의 증가는 높아 보여요. 현실적인 만남에 대한 가능성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관계는 아직 느리게 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천천히 안정되는 관계라고 보여지죠. 페이지는 아직 미숙한 에너지라 행동이 시작됐다고 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죠. 꾸준히 연락을 해오는지, 실제 약속을 지키는지, 말한 계획을 실행하는지를 지켜보셔야 돼요. 가까운 미래에는 고백보다 작은 연락과 구체적인 만남에 대한 제안이 들어올 것 같죠? 자, 오라클 카드에 New Experiences와 Possibilities. 이 카드에서 기존에 우리 2번 분들이 연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유형이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특히 이 운명의 수레바퀴, 휠 오브 포춘과 연결되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공부, 새로운 업무, 새로운 어떤 동선, 바뀐 생활 동선 속에서 관계가 움직일 수가 있겠다. 익숙한 이상형만 찾으면 지나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리프 오브 페이스가 들어오죠. 무작정 뛰어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작은 제안이 왔을 때 너무 많은 의미를 분석하지 말래요. 한 번쯤 만나보는 거 추천한다고 하고요. 상대의 서투름을 즉시 거절로 해석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인 오브 소드 때문에 2번 분들과 상대방 모두 생각만 많아지면 페이지가 들고 온 작은 기회가 책상 위에서 먼지만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 연애운도 기한이 있는 서류처럼 가끔 제출 기간에 맞춰서 제출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이번 인연은 감정만 품고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2번 분들의 능력과 따뜻함을 알아본, 따뜻함을 함께 본 뒤 불안 속에서도 자기 일정과 현실을 조정해서 작은 만남부터 시작하려는 사람인 것 같죠. 고백보다 꾸준한 행동이 먼저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제일 중요한 그 사람에게 온 편지를 읽어봐야겠죠. 추가 카드를 통해서 어떤 편지를 나에게 보내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람의 현재 속마음, 우리 2번 분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2번 분들이 떠올리고 있는 그 사람은 2번 분들에게 지금 어떤 말을 해오고 싶을까?
허허허허, 세계의 완즈 카드가 굉장히 많이 뜨네요. 너한테 이렇게 신경 쓰게 될 줄 몰랐던 것 같아. 처음에는 그냥 타이밍이 겹친다고만 생각을 했어. 우연히 자주 마주치고 해야 할 일이 겹치고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도 그냥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비슷한 우연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넘기기가 어려워졌어. 네가 있는 날과 없는 날의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졌고 별거 아닌 대화도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고 네가 무심코 한 말 하나가 하루가 끝난 뒤에도 계속 생각이 났어. 나는 네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누군가의 말을 대충 흘려듣지 않는 거,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티나지 않게 챙겨주는 거, 네가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거. 처음에는 네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런데 같이 무언가를 하거나 너가 일하는 모습을 볼수록 단순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네가 더 신경 쓰여. 네가 피곤해 보이면 괜찮은지 궁금하고 말투가 평소보다 조용하면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축하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마음을 꽤나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혼자 의미를 크게 만드는 건 아닐지, 너의 친절을 나에게만 특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괜히 다가갔다가 지금의 편안한 이 편안한 관계까지 어색해지는 건 아닐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평범한 이야기로 바꿔버릴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 연락하고 싶어서 이유를 찾고 만나고 싶어서 일정을 물어보고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도 괜히 바쁜 척 끝내기도 했어. 아마 너는 내가 왜 어떤 날에는 가까이 다가왔다가 어떤 날에는 다시 조용해지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야. 나도 내 생활과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야 할 일도 많고 생각도 많고 너의 앞에서는 이상하게 더 신중해지는 것도 있어. 그렇지만 이 마음을 계속 혼자만 생각하고 싶지만은 않아. 거창한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당장 어떤 관계가 되자고 정답을 요구하고 싶은 것도 아니야. 그냥 너와 조금 더 자주 이야기하고 싶어. 일이나 해야 할 일이 없는 날에도 연락을 해보고 싶고 가능하다면 둘이 편하게 커피라도 마셔보고 싶어. 우리가 지금은 다른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지 천천히 알아가고 싶고 너와 내가 완전하게 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 오히려 서로 다른 부분 때문에 내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나도 한 번은 겉보다 가능성을 믿어보고 싶네. 그래서 아주 작은 말부터 해보려고 해. 이번 주나 다음 주 시간이 괜찮은지 별다른 이유 없이 너랑 이야기만 해보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 봐요. 이번 분들과 단순하게 그냥 잘 지내야지 라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시간을 되게 많이 보내고 싶어 해요. 이번 분들이 친절해서 좋아진 게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해보면서 이번 분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된 뒤부터 마음이 굉장히 커지신 것 같은데요. 이번 분들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겁이 난대요. 근데 이번에 생각만 하다가 기회만 놓칠 것 같아서 그러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커피 같이 마실래? 뭔가 시간 괜찮으면 나랑 같이 얘기 좀 할래? 대화 좀 할래? 이런 게 사랑의 언어가 아니실까. 그 작은 제안을 해오는 게 이번 분들과 그 상대방 분들의 시작이 아니실까 싶어요. 자, 우리 이번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분들의 속마음과 어떤 말을 나에게 해오는지 편지 형태로 한번 읽어봐 드렸는데요. 이번 분들에게 도움이 되신 것이 한 가지라도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슈퍼땡스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플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3번 분들이 생각하는 한 사람을 생각해 주시고 그 사람의 속마음과 나에게 어떤 말을 해오는지 편지 형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연애운 기준으로 해서 풀어볼 건데요. 다른 상황을 대입해서 들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가볼까요? 3번 분들의 카드 전체를 보면 지금 연애운이 죽어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시선과 움직임이 이미 주변에 떠있다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누군가가 3번 분들을 밝게 보고 있네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 마음을 다 열기보다 타이밍과 가능성을 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3번 분들 연애운은 어떤 온도와 분위기 위에 놓여 있을까요? 에이드 오브 완즈 카드와 하이어 그라운드라는 오라클 카드가 뜨네요. 지금 3번 분들 연애운은 멈춰있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 에너지는 움직이기 시작한 상태예요. 에이드 오브 완즈 카드는 연락과 시선, 빠른 변화, 갑작스러운 흐름이라든지 DM, 카톡, 우연한 만남, 어떤 소식의 카드예요. 여기에 하이어 그라운드가 같이 있으니까 단순하게 가볍게 누가 들이댄다라는 느낌은 아니고요. 3번 분들이 예전보다 연애를 보는 눈이 좀 올라가신 상태인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나 좋아해, 안 좋아해 에서 흔들렸다면 지금은 이 사람이 나에게 진짜 좋은 사람인지 내 마음을 낮추면서까지 붙잡을 사람인지 이런 식으로 좀 기준이 높아졌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연애운을 정리해보자면 3번 분들 연락운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심도 보여지고요. 근데 3번 분들이 아무나 받아들이는 운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내 기준이 올라가면서 사람을 걸러보는 시기라는 거죠. 조금 현실적으로는 주변에 관심이 있어도 3번 분들이 쉽게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번 분들 에너지가 지금 약간 나는 나를 낮춰서까지 사랑받고 싶지 않아. 이런 쪽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 주변에 3번 분들을 유독 신경 쓰거나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더 선 카드네요. 있어 보이죠? 그리고 이 카드는 되게 좋게 나왔어요. 더 선 카드는 누군가가 3번 분들을 볼 때 밝다, 예쁘다, 기분이 좋아진다, 눈에 띈다 라고 느끼는 카드거든요. 이 조합 자체가 나인 오브 컵스까지 나왔기 때문에 좋다, 마음에 든다, 보고 있으면 만족스럽다, 내 취향의 카드다 라는 거기 때문에 3번 분들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혹은 3번 분들이 자기 취향에 꽤나 맞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아직 엄청 깊은 사랑이라기보다는 호감과 관심, 이상형적인 끌림, 자기만의 만족감에 더 가까워 보이거든요. 근데 나인 오브 컵스가 조금 자기 만족의 카드라서 이 사람이 아직은 3번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맞춰주는 단계라기보다는 혼자 좋아하고 혼자 상상하고 혼자 만족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있는데 아직 확실한 고백을 해오는 사랑이라기보다 조용한 호감이 시작이 됐다? 이런 느낌이 더 가까워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3번 분들을 어떤 순간부터 다르게 보기 시작했냐면 4개의 펜타입니다. 이 사람은 3번 분들을 처음부터 확 불꽃처럼 꽂혔다, 직진해야겠다 이렇게 좋아했다기보다 3번 분들이 쉽게 열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을 때 더 집착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4개의 펜타가 그런 의미죠. 닫혀있는 거, 좀 조심스러운 거, 자기 보호하는 거, 선 긋는 거, 약간 쉽게 마음을 안 주는 태도를 보여줄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3번 분들의 활짝 열린 모습보다 오히려 조금 조용하고 방어적인 모습, 그리고 내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태도, 쉽게 가까워지지 않은 그 분위기에 더 끌린 것 같아요. 3번 분들이 별말 없이 자기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라든지 누군가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았던 모습이라든지 사람들 사이에서 웃다가도 어느 순간 선을 딱 지키는 그런 모습들, 그냥 밝은 사람인가 보다 해서 생각보다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네 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오히려 궁금증을 키운 것 같은데요. 3번 분들이 다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서 더 보고 싶어진 거죠.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현실적인 힌트, 킹 오브 완즈 카드입니다. 이 사람 힌트 꽤나 강해요. 킹 오브 완즈 카드는 보통 자존감이 있어 보이는 사람, 리더형,
눈빛이 강한 사람, 어떤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에게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열정적인 분들이네요. 나이로는 꼭 연상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분위기는 되게 연상과도 같은 사람일 겁니다. 또래여도 자기 세계관이 딱 있고 약간 내가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는 타입의 분들인 것 같거든요. 말투가 좀 자신감이 있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감이 있어요. 일이나 자기 분야에 욕심이 있는 분들인 것 같고요. 이 사람은 완전하게 소심한 초식남, 초식녀 이런 느낌은 아니고 오히려 겉으로는 당당하고 자기 페이스가 있는데 3번 분들 앞에서는 자기 마음을 조금 계산하고 조절하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킹 오브 완즈는 불의 어떤 남자의 에너지라서 3번 분들을 볼 때 그냥 편안한 호감보다 이성적인 끌림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이는데 3번 분들 앞에서는 아직 움직일 타이밍을 모르겠어, 재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일 것 같네요. 이 사람이 앞으로 3번 분들에게 어떤 현실적인 신호를 보내올까요? 투 오브 완즈 카드는 이 사람이 갑자기 확 고백을 해온다라기보다 먼저 가능성을 살피는 행동을 해올 가능성이 큽니다. 투 오브 완즈 카드가 갈까 말까, 말 걸까 말까, 어디까지 다가가도 될까를 재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신호가 완전히 노골적이라기보다 약간의 연락할 명분을 찾는다든지 3번 분들의 반응을 먼저 본다든지 멀리서 시선을 둔다든지 괜히 주변 상황을 살펴본다든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주제를 던질 수도 있고요. 실제로 만나도 바로 들이댄다라기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떠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마음이 있어도 확신 없이는 움직이기 싫어하는 느낌이거든요. 자존심도 있고 자기 페이스도 있어서 내가 먼저 너무 티내는 건 싫다라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분들이 볼 때는 대놓고 고백한다라기보다 반응을 확인하고 거리를 좁히고 가능성을 탐색하는 쪽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크죠. 자, 조만간의 흐름 짚어드릴게요. 이 관계 진전으로 이어질까?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까요? Be true to your heart. 이 카드 너무나도 예쁜 카드가 뜹니다. 그죠? 너무 예쁘죠? 결론은 진전 가능성이 있는데 3번 분들이 자기 마음을 속이면 흐름이 꼬일 수도 있다라는 것 같아요. Be true your heart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에, 너의 마음에 솔직해져. 진짜 원하는 방향을 선택해.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 마. 요런 카드거든요. 조만간 연애운에서 중요한 건 상대가 있냐 없냐만이 아니라 3번 분들이 정말 끌리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접어버리는지 이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보다 나는 누군가가 다가왔을 때 진짜 마음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진전의 운 있어 보이는데요. 특히 에잇 오브 완즈 카드와 투 오브 완즈가 있으니까 연락이나 움직임, 신호는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다만 포 오브 펜타가 있어서 누군가가 마음을 주고 있고 3번 분들도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고백을 받고 주고받고 이런 뭐 연애 시작이겠다라는 흐름보다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을 확인하는 단계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든 누군가가 다가오든 이번 연애운의 핵심은 상대방의 마음만 맞추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낮추지 말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요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상황을 봤으니까요. 이제 편지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사람의 속마음이 지금 현재 들어있는 속마음과 그리고 편지로 어떠한 말들을 나에게 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속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나요? 상대는 처음부터 좋아해 라고 정면 돌파하는 타입은 아니라 빠르게 끌렸고 밝게 좋아하게 됐고 3번 분들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 더 놓치기 싫어졌고 결국 실제로 만나보고 싶다라는 식으로 읽혀지거든요. 그쵸? 자, 읽어볼게요. 3번이 너한테 이 말을 언제부터 하고 싶었는지 잘 모르겠어. 처음에 그냥 네가 자꾸 눈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연락할 일이 생기면 괜히 반가웠고 우연히 마주치면 그날 기분이 조금 좋아졌고 별거 아닌 대화도 생각보다 오래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 처음에 그걸 그냥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어. 요즘 자주 보니까 그런가 보다. 대화를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그냥 네가 좋은 사람이라서 밝은 사람이라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기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더라. 네가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많이 웃고 네 반응을 괜히 한 번 더 보게 되고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도 너가 어디 있는지 먼저 확인하게 됐어.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3번이 너가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어. 아마 그건 네가 생각보다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 너는 누구에게나 같은 거리를 주는 사람이 아니더라. 싫은 걸 싫다 하고 네 시간도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휩쓸리지도 않아. 필요 이상으로 너의 마음을 설명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더 신경 쓰였던 것 같아. 쉽게 알 수 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아무에게나 마음을 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너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면 조금 신경 쓰일 것 같아. 아직 내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 관계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웃기지.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도 계속 멀리서만 보고 싶지는 않거든. 나는 원래 내가 원하는 게 생기면 어느 정도 움직이는 편이긴 해. 괜히 돌려 말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실제로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가까이서 알고 싶고 너와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도 보고 싶어. 같이 밥을 먹고 싶고 커피도 마시고 싶고 별거 아닌 얘기로 오래 웃고 싶어. 꼭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네가 좋아하는 곳에 같이 가보고 싶고 네가 재밌어하는 걸 같이 해보고 싶어. 근데 나는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거든? 그래서 나도 한꺼번에 모든 걸 말하고 싶은 거는 아니야. 대신 우리 사이에 가능성이 있는지는 한 번쯤은 확인해보고 싶어. 그리고 그게 괜찮다면 그 다음도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 이 말을 하면서도 조금 웃긴 게 나는 이미 머릿속으로 너와 뭘 할지 꽤나 많은 걸 생각해봤더라. 어디를 가면 네가 좋아할지, 무슨 얘기를 하면 오래 대화할 수 있을지, 언제 만나자고 하면 부담스럽지 않을지. 그러면서도 막상 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겠지. 근데 이제는 내 마음을 너무 모른 척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 너를 좋아한다고 지금 당장 큰 말을 하거나 고백을 하고 싶은 건 아니야. 다만 나는 너를 더 알고 싶고 너와 실제로 시간을 보내고 싶고 우리 사이에 지금보다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장 솔직하게 할 수 있는 말이야. 그리고 네 마음도 궁금해. 내가 너한테 조금 더 가까이 가도 되는지. 자, 이 분들은요, 상대 마음속에서는 사실 나는 원래 누군가 때문에 이렇게 오래 머뭇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3번이 네가 쉽게 마음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오히려 더 제대로 3번 분들에게 다가가고 싶다라는 말이거든요. 핵심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편지를 보내왔다면 끝은 시적인 고백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가능성이 커요. 뭐 현실적이라는 게 이번 주 시간 되면 나랑 밥 먹을래? 이런 느낌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속마음으로 편지를 보내오시지 않았을까 라는 것들이 읽혀집니다. 자, 우리 3번 분들이 궁금하신 그 한 분의 속마음을 이렇게 알아보았는데요. 자, 3번 분들에게 도움이 되신 것이 한 가지라도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슈퍼땡스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3번 폴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우리 4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4번 분들이 생각하는 한 분들을 떠올려 주시고 그 사람의 지금 속마음과 나에게 어떤 편지를 보내왔을지 러브레터 형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애운 기준으로 해서 풀어드릴 건데요.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인물에 대입해서 들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4번 분들, 전체적인 카드들이 호감은 있어요. 끌림도 있고. 근데 시작은 가볍고 설레이게 열리다가 중간에는 내가 다가가도 되나? 나는 부족한가? 와 같은 위축감이 좀 끼어들어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도 관계가 완전하게 끊기는 흐름은 아니고 다시 만나고 싶게 만드는 안정감이 있어 보여요. 다만 마지막엔 누군가가 방어적으로 좀 버틴다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한마디로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쉽게 인정하거나 편하게 다가오지 못하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시크 뷰티의 호프 앤 해피니스라서 완전하게 어둡게 볼 배열은 아니네요. 이건 가능성은 있다. 좋은 면을 보라. 아직 희망은 있다. 라는 메시지도 들어와 있으니까요. 봅시다. 4번 분들의 연애운은 어떤 온도와 분위기 위에 놓여 있을까요? 나이트 오브 컵스의 시크 뷰티. 지금 4번 분들의 연애운은 꽤나 감정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완전하게 건조하거나 죽은 흐름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설레거나 누군가가 4번 분들을 감성적으로 바라보는 기운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이트 오브 컵스는 로맨틱한 호감, 다가오고 싶은 마음,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다. 어떤 감성적인 제안의 카드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카드가 찐, 현실적인 고백이라기보다 분위기, 감정, 상상, 설레임에 먼저 반응한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연애운은 나를 예쁘게 보는 시선이 있다. 누군가가 마음속으로는 다가오고 싶어 한다. 연애운이 차갑지는 않다. 다만 아직 현실적으로 확정된 관계라기보다 감정의 물결이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시크뷰티까지 붙어서 지금 4번 분들의 연애운은 내 안의 매력, 상대 안의 가능성, 상황의 좋은 면을 발견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대놓고 나 너 좋아해 라고 하기 전이라도 묘하게 예쁘게 보이는 시선, 부드러운 호감, 감정적인 관심이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주변에 4번 분들을 유독 신경 쓰거나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더 러버스의 허프 앤 해피니스 있어 보이죠? 앞에 배열보다 앞에 있는 카드들보다 더 강하게 호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더 러버스는 단순한 관심이라기보다 이성적인 끌림, 선택, 마음의 교차, 관계의 가능성을 의미하거든요. 이 사람이 4번 분들을 그냥 괜찮은 사람 정도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성으로 의식하는 흐름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호프 앤 해피니스가 같이 붙으면서 그 사람이 4번 분들을 생각할 때 기분이 무거워지기보다 밝아지는 쪽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저 사람 진짜 괜찮다. 가까워지면 좋겠다. 나랑 맞을 수도 있나? 괜히 기대하게 된다. 다만 더 러버스는 선택의 카드라서 이 사람이 아직 마음을 확정짓기보다 고민하는 느낌도 있어요.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도 이걸 표현해야 하나? 내가 다가가도 되는 관계인가? 같은 생각이 같이 섞여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랄까 주변에 4번 분들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단순하게 호기심이라기보다 이성적인 끌림에 가까워 보이죠. 이 사람은 언제부터 4번 분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을까요? 더 풀카드네요. 이 사람은 4번 분들의 자연스럽고 꾸밈 없는 모습을 보고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더 풀은 새로움, 순수함, 자유로움, 예상 못한 매력, 가벼운 시작의 카드거든요. 4번 분들이 엄청 작정하고 예쁘게 보이려고 한 순간보다 오히려 편하게 있었던 순간들, 웃는 모습, 말투, 즉흥적인 반응들, 그리고 좀 엉뚱한 면에서 마음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죠. 4번 분들이 별 생각 없이 웃었을 때라든지 조금 허술하거나 귀여운 모습을 보였을 때, 새로운 얘기를 꺼내거나 가볍게 장난쳤을 때, 갑자기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줬을 때, 상대방이 예상 못했던 4번 분들의 자유로운 면을 봤을 때인 것 같은데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4번 분들, 그냥 아는 사람에서 생각보다 귀엽고 신경 쓰이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되게 예쁜 카드인데요. 더 풀카드는 억지로 계산해서 만드는 매력보다 사람 본래의 결이 툭 튀어나왔을 때 생기는 그 호감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4번 분들의 완벽한 모습이라기보다 오히려 편하고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순간에 마음이 간 것 같죠? 이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현실적인 힌트 드려볼게요. 5개의 펜타이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나 현실 상태가 아주
여유롭지는 않아 보이죠. 겉으로 티는 안 낼 수 있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위축감, 부족감, 소외감, 자신감 저하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파이브 오브 펜타는 내가 부족한가? 나한테 가능성이 있나? 저 사람에게 다가가기엔 내가 초라한가? 와 같은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요즘 경제적, 일적인, 생활적으로 여유가 좀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자존감이 완전히 올라와 있지 않은 사람 같아요. 4번 분들을 좋아해도 스스로를 낮게 보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겉으로는 무심하거나 거리를 두는 척하겠지만 속으로는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중심에 서기보다 한 발 밖에 서 있는 사람이다. 4번 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어도 내가 뭘 줄 수 있지? 하고 좀 망설이는 분들 같아요. 이 카드가 외모에 대한 힌트라기보다 상대방의 힌트, 어떤 그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힌트가 더 강해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자신감이 꽉 찬 사람이라기보다 어딘가 결핍이나 현실적인 부담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앞으로 이 사람이 4번 분들에게 보여줄 현실적인 신호 어떤 게 있을까요? 4개의 완즈 카드네요. 이 사람 혼자 갑자기 고백을 해온다라기보다 편안한 자리나 만남의 분위기 속에서 신호를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플러팅이냐면 포브 완즈 카드 자체가 만남과 자리, 모임, 축하, 같이 있는 분위기의 카드거든요. 같은 공간에 있으려고 할 수 있겠고요. 모임이나 자리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으려고 할 수 있겠어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말을 걸어온다든지 4번 분들이 있는 자리에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든지 둘만의 고백이라기보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먼저 친근감을 만들 수 있겠죠. 다시 만날 명분을 만든다. 다음에 또 보자 라는 식의 흐름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5개의 펜타는 포브 완즈 카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혼자 직접적으로 밀고 들어온다기보다 안전한 분위기, 편안한 자리, 부담 없는 만남을 통해서 접근해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둘만의 부담스러운 고백보다 같이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신호가 보여질 겁니다. 조만간 4번 분들의 연애 흐름 총 정리를 해볼까요? 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지. 세븐 오브 완즈 카드입니다. 관계 진전 가능성은 있지만 쉽게 부드럽게 흘러가지만은 않을 것 같죠? 왜냐하면 세븐 오브 완즈 카드는 방어와 버티기, 선긋기 카드거든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줄 것 같아요. 내 입장을 지킨다 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는 둘 중에 한 명이 마음이 없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오히려 마음이 있는데 누군가가 쉽게 무장해제되지 않는 느낌이에요. 이게 4번 분들일 수도 있고 상대방일 수도 있어요. 4번 분들 쪽에서는 내가 먼저 다가가면 거절당할까? 지금 내 상황이 괜찮나? 확신 없이는 못 움직이겠어. 그래서 조만간의 흐름은 관계가 아예 멈춘다라기보다는 호감이 있는데 서로 방어적으로 눈치만 보는 단계에 더 가깝지 않을까. 고백 운으로만 본다면 당장 정면 고백이라기보다 서로 만남에 대한, 연락에 대한 자리가 접점이 생기는 거는 있는데 고백의 흐름은 좀 약해요. 마음은 있는데 둘 다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직진보다 조심스러운 확인의 형태로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4번 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있고요. 그 사람은 4번 분들의 자연스럽고 귀여운 면에 끌린 것 같죠. 근데 본인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상황상 위축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다. 자, 이분들의 속마음과 편지 형태로 좀 읽어볼게요. 어떠한 속마음을 보여주고 있을까? 봅시다. 자, 이 사람의 속마음과 이 사람이 지금 4번 분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오고 싶은지 한번 볼게요. 오호호호호. 전체적으로 좋아해서 다가가고 싶은데 내가 너한테 충분한 사람인지 좀 겁이 나네. 감정이 분명하고 로맨틱한 선택 의식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쵸, 이상형이라고 얘기하죠.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가 갑자기 내가 괜찮을까 하는 불안이 좀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요. 4번이 너한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어. 사실 나는 너한테 조금씩 마음이 가고 있다라는 걸 꽤나 오래 모른 척 했던 것 같아. 처음엔 그냥 네가 좋은 사람이라 그런 줄 알았어. 대화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네가 웃으면 나도 되게 따라 웃게 되고
네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괜히 더 알고 싶어지는 것도 그냥 좀 친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설명이 안 되더라. 나는 네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걸 괜히 의식하게 되는 것 같아. 네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궁금해졌고, 네가 내 눈앞에, 내 눈에는 어떤 사람으로, 너의 눈에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도 굉장히 신경 쓰이기 시작한 것 같아. 그때 알았던 것 같아. 나는 너를 그냥 좋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걸. 너랑 있으면 마음이 이상하게 편해. 그리고 동시에 조금 긴장이 돼. 편한데 설레고 익숙한데 새롭고 아직 아무 일도 없는데 뭔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가끔은 그냥 생각하지 말고 네가 너한테 다가가 보고 싶어. 너에게 다가가 보고 싶어. 너한테 연락을 하고 같이 어디든 가보고 싶고 별 이유 없이 만나서 오래 이야기하고 싶어. 너랑 있으면 평소보다 내가 조금 더 솔직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직도 솔직히 나 좀 겁이 나. 나는 네가 생각한 만큼 괜찮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좀 부족한 부분도 많고 너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 그래서 다가가고 싶다가도 멈출 때가 있어. 괜히 내 마음을 말했다가 네가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지금의 관계마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나 혼자만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나면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 하게 돼. 아마 너는 내가 왜 어떤 때는 막 직진해서 막 좋아하는 것 같이 굴다가 가까워졌다가 다시 조용해지는지 좀 답답하고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건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야. 좋아하니까 겁이 나. 그래도 나는 계속 이렇게 숨어 있지만은 않으려고 해. 너랑 편하게 밥도 먹고 싶고 사람들하고 같이 웃는 자리에도 함께 있고 싶고 그런 평범한 시간들을 조금씩 더 많이 만들어 가고 싶어. 그리고 언젠가는 그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너랑 둘만 남아서 더 오래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4번이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욕심을 조금 부리자면 그 행복 안에 나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 네가 힘들 때 옆에 있고 싶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고 싶고 4번이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우리 사이를 어렵게 만들거나 상황이 조금 복잡해지더라도 나는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아. 적어도 한 번은 제대로 해보고 싶어. 네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순간적인 감정인지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마음인지 너와 시간을 보내면서 확인하고 싶어. 내가 너한테 완벽한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어. 그래도 너한테 진심인 사람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 내가 조금 더 너한테 가까이 가도 될까? 우리 그냥 한번 아무것도 정하지 말고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 안 될까? 자, 편지 자체의 핵심은, 내 마음이 너무 좋네요. 겉으로는 좋아해인데, 속으로는 나 너를 선택하고 싶은데, 네가 나를 선택해줄지 자신은 없어.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마음을 정하면 단순하게 감정만 말하고 끝내기보다 4번 분들과 실제로 좋은 시간을 만들고 그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쪽일 겁니다. 전체적으로 나는 내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너를 놓치고 싶지 않아. 너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번에는 겁을 내기보다 희망을 선택해 보고 싶어 라는 말을 해주시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약간 울컥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 행복 안에 본인도 있었으면 좋겠대요. 이런 마음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자, 4번 분들이 생각하는 그 분들의 마음 이렇게까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4번 분들에게 도움이 되신 것이 한 가지라도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슈퍼땡스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4번 플리딩 여기까지 할게요.